지니 P570 내비게이션이죠. 제가 또 이거 하나 갖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스펙을 한번 봐봤습니다. 일단 메모리가 이제 128메가입니다. 128메가면 거의 한 10년 전, 20년 전 컴퓨터의 시스템에 장착되는 이제 메모리 크기 사이즈죠. 그리고 이 메모리로는 도저히 유튜버나 이런 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펙상으로 봐도 이 안에 이제 그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정도만 이제 구동을 하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DMB 기능도 있는데 안테나가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 채널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건 무늬만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냥 내비의 형태로만 겨우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들은 이제 살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음악 기능도 있죠. 음악 MP3 정도는 이제 USB 포트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죠. 화면은 그런 대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그 리눅스나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운영 체제를 이용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 현대에서 뭐 자체 개발한 뭐 운영 체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여튼간에 요즘 새롭게 나오는 리눅스나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낮은 사양의 시스템에 맞게끔 하려면은 안드로이드도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적재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운영 체제를 여기다가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니가 구동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불편한 사항들은 많아 보이죠. 그냥 내비게이션용으로만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이걸 쓰면은 크게 아쉬움은 없을 그런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이제 XM3에 있는 내비게이션 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환경 설정 부분이 있죠.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내 설정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2022년 12월 날짜로 돼 있죠. 12월 20 몇 년도에 이제 업데이트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비 이제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비 여기도 이제 크게 살펴볼 건 없고요. 환경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안내 설정에 들어가면은 내비 부분에 이제 음소거 부분하고 이제 음소거 가속.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혼자 이제 운행을 하고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은 이제 소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죠. 근데 동행이 있을 경우는 저 내비게이션 소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은 시동을 켤 때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소리 설정이 음소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뉴를 저는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보고 제품 정보도 들어가 보고 여기서 이제 시스템 설정에서 요즘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버전을 한번 보는 겁니다. 버전을 보고 업데이트 한다고 나와 있는데 최신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신 시스템 아니고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분명히 돼줘야 되는 나중에 이제 오일 갈러 갈 때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 라이센스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이 라이센스 부분을 들어가 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생긴 건 요따위로 생겼어도 여기에 이제 패키지화된 소프트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 이런 내비게이션 정보 하나를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훑어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그냥 라이센스 된 그 버전별로 보는 것만 해도 한 10여 분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이제 겨우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여기에 탑재된 운영체제가 어떤 것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버전을 본으로 해서 대략 어떤 그 운영체제가 탑재됐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해보는 거죠. 안드로이드 아니면 리눅스 중에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쉽게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리눅스를 좀 큰 차원에서 크게 다를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드로이드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리눅스에서 파생된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는 원래 이제 이런 거죠. 개인용 PC에 탑재되기 위해서 이제 유닉스에서 또 출연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버전이 이제 다시 안드로이드에 맞게끔 그냥 또 적재하게 뭐니까 그걸 다듬어서 나온 게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나 안드로이드하고 크게 다를 것이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무늬만 다른 겁니다. 겉에 무늬는 다르지만 속 알맹이는 리눅스나 안드로이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명령의 체계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널 자체는 거의 이제 리눅스 쪽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UI라 그러죠.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멋지게 무슨 UI 이러는데 별 얘기가 아닙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환경인데 그 환경 자체가 그래픽 환경이죠. 그 환경을 PC에서 사용하는 환경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버벅거리죠. 그 PC에서 사용하는 그 환경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안에 알맹이 똑같은데 그때 환경만 싹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10으로 얘기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얘기하면은 프로그램 매니저죠. 프로그램 매니저만 바꿔갖고 적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카피라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대충 보면은 GNU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오픈소스에서 가져다가 쓴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오픈소스에서.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은 아니고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다시 패키징화를 하는데, 그게 기업들이 그걸 합니다. 하는데 그 라이센스에는 위반되면 안 됩니다. 절대. GNU. 그런 걸 봐서는 이게 리눅스 버전에서 파생된 거, 안드로이드와 리눅스 버전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어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GNU 선언에 의해서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 거를 기업이 가져다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소스를 수정해서 패키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차나 이 삼성차나 대부분의 이제 그 운영체제가 비슷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라면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단지 메뉴상에 이제 제목만 틀리고 그렇게 메뉴가 좀 바꿔놓고 그런 것들일 뿐이지, 사실은 그 버전이 그 버전입니다. 어떤 버전을 취했느냐, 여기에 탑재된 CPU가 어떤 것이냐, 그걸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밝혀져 있는 게 없으니까.